우리 애기들이 간난쟁이들이 응애하고 올 때 보면 여기 머리 쪽에서 블룩블룩 올라와. 그러면 아기 이제 꼬맹이들이 신기하니까 거기를 만지려고 하면 옛날에 할머니들이 뭐라 했거든. 왜? 거기가 숨구녕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 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천문이라고 해요. 그럼 이 천문은 아이들은 두개골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기 때문에 열려있는 상태라서 위로 블룩하게 올라오는 게 보여.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는 두개골이 닫혔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럼 이때 천문은 모두 몇 개 있습니까? 한다면 2개 있어요. 천문은 딱 2개밖에 없어요. 그 2개가 대천문, 소천문 이렇게 있는데, 대천문은 이마 바로 위에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을 하고 있어요. 다이아몬드 모양을 하고 있어요. 여기 이마 위에 있어요. 그럼 요 다이아몬드 모양을 하고 있는 게 대천문이야. 디귿. 대천문은 디귿 다이아몬드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게 대천문. 그럼 소천문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머리를 보면 뒤에 있죠. 근데 뒤에 있는데 소천문은 시옷이니까 모양이 소천문은 세모 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어요. 뭐 대천문 하나, 소천문 하나 이렇게 있는데 언제까지 열려 있지는 않아. 이 두개골이 닫힐 거니까. 그럼 이 닫히는 길 폐쇄라고 했을 때 언제 막힙니까? 한다면 대천문이 막히는 시기는 12에서 18개월. 대천문이 막히는 시기는 12에서 18개월이에요. 그럼 12에서 18개월 하면 여러분이 뭐가 떠올라? 대소변, 특히 대변 훈련하는 시기도 12에서 18개월. 대천문이 막히는 시기도 12에서 18개월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소천문은 언제 막혀요? 6에서 8주에 막히죠. 자, 아구창은 여러분, 아구창은 얘도 마찬가지로 태반을 통해서 태아한테 가고 그러진 않고요. 이 아구창균이 뭐냐면 곰팡이균이에요. 곰팡이균인데 이 곰팡이균이 어디에 여성에게 붙어 있다? 우리 여러분 여성의 질염 같은 게 곰팡이 때문에 많이 생기거든. 그럼 그 균이 여성의 질벽에 붙어 있어. 그럼 아기가 나올 때 얘는 아구창 곰팡이균은 어디를 좋아한다? 아기 입에 가. 아까 임질균은 어디 갔어? 눈에 갔다면 이거는 곰팡이균은 애기 입에 들어가. 그럼 입에 들어가서 입안 혓바닥을 보면 허옇게 우유 먹고 나서 혀에 하얗게 낀 것처럼 팩팩 같은 게 껴요. 이게 아구창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에 끼면서 아파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애가 우유나 뭐 엄마 추출을 잘 안 빨라 그래요. 아파서. 그리고 또 허옇게 꼈으니까 우리 생각에는 좀 닦아준다고 닦아봐. 그러면 피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아구창이라는 거. 그 말이고 그냥 요 정도만 아시는데 팩팩가 끼고 곰팡이균 때문에 생기는 애기 입에 생기는 질환이 뭐라고요? 아구창이다. 반면 아까 임질균은 나왔을 때 애기한테 질산은 그죠? 이런 약을 떨어뜨렸다면 아구창은 애기 입에다가 간호에서 첫 번째 보시면 외울 것까지는 아니고요. 젠티안 또는 켄티안 바이올렛이라고 돼 있죠. 여러분 바이올렛이 컬러로 친다면 보라색깔의 그 보랏빛 나는 약 있잖아요. 그거야. 그래서 그거를 발라준다든지. 그리고 이거는 아구창은 그 아이가 젖병을 빨았던 젖병을 소독을 안 하고 다른 애도 물리면 그 아이도 곰팡이균이 걔한테 가. 그리고 그 아이가 빨았던 막 장난감 물어 뜯었던 거 다른 애가 빨면 그 애도 걸려. 그래서 모든 기구는 젖병부터 따로 소독을 해야 된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보시고 그래서 장난감도 소독하고 백태 억지로 제거하지 말고 수유하고 나서 입을 물로 헹궈줘야지. 양치질을 시키고 자극을 주면 아까 피가 난다고 했으니까 자극 주지 말고 당연히 입이 좀 아파 죽겠는데 뜨거운 거 주면 더 아프겠죠. 뜨거운 음식 같은 거 피하고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목욕입니다. 자, 목욕인데 여러분 일찍 태어난 아기 또는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애기 미수가 조산하는 목욕을 할 때 욕조 안에다가 텀벙 담그면 안 돼요. 그런 애기들은 어떻게 하나 목욕이라는 게 물속에 담그는 것만 목욕이 아니라 대야에 물을 받아서 꺼지에 적셔서 닦아주는 것도 뭐요? 목욕이라고. 그때 미수가나
조산화는 어떻게 한다? 스폰지에 물을 적셔서 닦아줄 거야. 그 목욕을 스폰지 목욕이라고 했고, 그리고 건강한 아기라면 미숙아도 아니고 조산화도 아니라면 어떤 목욕을 할 수 있다? 통목욕도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럼 이때 통목욕을 할 때는 매일 1번에 같은 시간에 하고, 그리고 통목욕은 수유 후에 한다. 틀렸어요. 젖 먹이고 나서 목욕시키면 잘못하면 먹은 거 토할 수 있어. 그래서 수유 전에 한다.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이때 목욕물의 온도는 온도계로 다 재워보겠죠. 근데 온도계가 없다면 어디로 재면 된댔어요? 팔꿈치로 재워보겠죠. 그럼 이때 온도가 여기 적은 거는 안 적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있다면 40도, 3도만은 43도, 또 3도만은 46도, 그 다음에 3도만은 49도, 또 3도만은 52도. 이렇게 했을 때 40에서 43도. 이거는 기본 간호에서 뭐가 떠올라야 된다? 40에서 43도 관장이에요. 관장할 때 온도도, 물의 온도도 40에서 43도 되셨죠? 그 다음에 또 아랫돌이 담그는 거 뭐 있어요? 좌욕. 좌욕할 때 물의 온도도 40에서 43도. 그 다음에 또 신생아 목욕. 신생아 목욕물의 온도도 그냥 40에서 43도 사용이 돼요. 절대 시험 문제에서 신생아 목욕물의 온도 있는데 1번 40도, 2번 41도, 2번 42도 그렇게 안 나온다고. 이 범위 안에 그냥 들어가면 맞다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범위 안에는 관장, 좌욕물, 그리고 신생아 목욕 이런 걸 떠올리시면 되겠고, 두 번째 43에서 46도 하면 뭐가 떠올라야 될까요? 맞아요. 침대에 누인 채로 목욕시켜주는 거. 그걸 뭐라고 해요? 침상 목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침상 목욕물의 온도가 몇 도다? 43에서 46도예요. 반면 46에서 52도, 46에서 52도 뭐하고 뭐 떠오르는 거 없어요? 더운 물 주머니. 더운 물 주머니 물의 온도가 46에서 52도예요. 됐나요? 그래서 지금 적은 게 그거예요. 그리고 식힐 때는 여러분 욕조에 물을 받았어? 그럼 그 물에 애기 어디부터 담궈야 돼? 발부터 담가야 돼요. 그래서 발부터 담그고, 그 다음에 씻길 때는 어디부터 씻겨요? 얼굴부터 하겠죠. 그래서 머리부터 다리 방향으로 씻기고, 그 다음에 비누는 어디는 쓰면 안 된다? 얼굴은 비누를 안 쓴다. 특히 눈은 안 쓰잖아요. 얼굴에는 비누를 쓰지 마라. 그리고 목욕하는데 빨리 씻겨야지 감기 들어요. 그래서 5분에서 10분 이내로 빨리 끝내라. 그 다음에 목욕 중에 피부 색깔이 갑자기 시퍼렇게 변하는 건 위험한 거니까 자 빨리 중단하라. 그 말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애기들은 태어났을 때 피부가 뭔가 이상하게 미끌미끌한 기름처럼 각질처럼 그런 게 끼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태지라고 해요. 그럼 태지는 피부를 보호하는 기름막이야. 피부를 보호하는 거야. 그런데 애기들이 목욕을 시키는데 허옇게 뭔가 각질처럼 끼어 있으니까 엄마 중에 모르는 엄마들은 그걸 뽀득뽀득 씻기려고 때밀듯이 이렇게 미는 엄마가 있어요. 제거하면 돼. 저절로 떨어질 거니까. 그래서 태지는 제거한다 하면 틀렸어요. 제거하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보고, 그 다음에 엄마의 모유를 한번 먹여볼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모유를 먹으면 건강해진다 그랬어요? 면역이 좋아져, 면역체가 생긴다 그랬어요? 그럼 이때 모유를 통해서 생기는 면역은 무슨 면역이었어요? 일단 주사를 한 게 아니죠. 저절로 모유 먹어서 생기니까 자연. 그 다음에 모유를 줘서 생겼다는 말은 균이나 바이러스를 넣어준 게 아니죠. 치료제가 들어간 거죠. 수동, 능동, 수동. 자연, 수동 면역이에요. 태반, 모유 하면 자연, 수동 되셨죠? 정리하시고. 그럼 이때 보시면
자, 모유를 먹이면 좋은 점은 어떤 점이 좋습니까? 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그럼 거꾸로 말하면 이 모유의 장점은 모유에는 좀 적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모유를 주면 설사, 구토, 변비가 적어요. 그 말은 그냥 일반 우유를 주면 설사, 구토, 변비를 잘한다는 소리겠네. 그죠? 그리고 알레르기 예방해요. 그리고 소화도 잘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유에는 소화가 잘 되는 우유 있는 이유가 모유가 더 잘 되니까.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모유 주면 여러분 돈도 적게 들잖아. 부니까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래도 듬성을 먹으면. 그죠? 그래서 경제적이에요. 그리고 또 시간도 절약돼요. 우유는 하는데 시간 걸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딱 그냥 바로 주면 되니까. 그래서 시간도 절약돼요. 그리고 또 천연적으로 만들어진 거 맞잖아요. 그러면서 조심하세요. 우유가 무균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니에요. 우유는 저온 살균해서 균도 죽이고 그래야 돼. 근데 우리 엄마의 우유는 균을 따로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 무균 상태다 이렇게 말하면 모유예요. 모유예요. 무균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가 엄마의 모유를 주면 엄마한테도 좋아. 그럼 제가 아까 아기를 가져서 출산을 하면 분만을 하면 임신 전의 상태로 빨리 돌아가야 되잖아. 그 시기를 산욕기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럼 산욕기는 원래 아기 가지기 전에 몸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럼 이때 아기를 가졌을 때 엄청나게 변화가 제일 컸던데 한 군데만 말하면 어딜까? 자궁이에요. 원래 자궁이 주먹만해. 근데 아기를 출산할 때쯤 되면 자궁이 축구만큼 커졌어. 그럼 이때 아기를 출산하고 나면 축구만큼 커졌던 자궁이 작아져야 되잖아. 근데 이때 엄마가 모유를 주면 엄마의 모유를 쪽쪽 빨면서 자궁이 수축이 잘 돼요. 이유는 엄마의 모유를 먹이면 옥시토신이 여러분 뭐였어? 호르몬이었잖아요. 인체 구조할 때. 그럼 이 옥시토신이 어디서 나왔죠? 뇌하수체 후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때 엄마의 모유를 아기가 빨면 엄마 몸에서 옥시토신이 잘 나온다. 그럼 엄마 몸에서 옥시토신이 나와서 엄마의 자궁에 가서 자궁 수축이 잘 되게 만들어서 다시 작아지게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그 말은 산후기간이 빨리 돌아오게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산후기가 단축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궁 수축이 잘 된다. 이 말은 엄마의 모유를 먹이면 옥시토신 분비가 촉진되어서 자궁 수축이 잘 된다. 그 소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에 보면 엄마가요, 그 산모가 애기 우유, 엄마 모유 주죠. 그럼 살 별로 안 찐다? 살 찌던데요? 안 먹였으면 더 쪘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유를 먹으면 살이 좀 덜 쪄요. 근데 모유 딱 끊죠? 그럼 살 쪄요. 관리 안 하면. 그래서 산후 비만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또 엄마의 모유랑 모유 중에서 엄마의 모유에 더 많은 게 있다? 그 모유에 많은 게 뭐냐면 비타민 A하고 당분이 모유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엄마 모유가 당분이 적을 것 같은데 모유가 많을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엄마 모유에 비타민 A와 당분이 많아요. 그래서 엄마 모유를 애들이 왜 좀 다 좀 어느 정도 커도 습관적으로 물고 자는 애들 있잖아. 엄마 저, 그럼 엄마 저 물고 자면 엄마 저지 입안에 흥건히 가득있지. 그 상태로 자는 거야. 그럼 입안에서 유치가 났는데 엄마 모유에 당분이 있는데 모유를 빨면서 후 잠이 들어버리면 그 균이 아니라 당분이 치아에 젖어 있으니까 충치가 잘 생겨요. 모유 먹는 아이가. 그래서 비타민 A와 당분이 많아요. 그리고 이때 모유를 먹는다면 주로 영아기 아닐까? 그럼 영아기 때 에릭스는 어떤 거를 꼭 이루라고 그랬다? 엄마와의 신뢰감. 그럼 모유를 먹으면 정서적으로 신뢰감도 생기잖아요. 그 말고 또 하나가 모유를 먹으면 따로 피임을 안 해도 피임이 좀 돼요. 왜 그러냐면 엄마 젖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젖이 나오게 하는 호르몬이 나오니까 젖이 나와. 그럼 이때 젖 분비 호르몬 이름이 뭐죠? 프로락틴이라는 게 젖 분비 호르몬이야. 이거 어디서 나와요? 뇌하수체 전엽에서 나와요. 그럼 이때 프로락틴이 젖 분비야. 그럼 젖이 나오면 이 프로락틴이 무엇을 억제하냐면 배란을 억제해요.
배란이 뭔데요? 난자가 나오는 거를 막겠다고. 그럼 난자가 안 나오면 아무리 정자가 들어와도 임신이 안 되잖아. 그래서 프롤락틴의 분비로 배란이 촉진되는 게 아니라 억제되어서 자연 비임에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전체적으로 눈도장을 찍는데 조금 조심하실 거는 완전 목욕 상태다. 완전 목욕 상태다. 그리고 자궁 수축이 잘 된다. 오시토신이 잘 나가서 그리고 자연 비임의 효과가 있다. 왜? 프롤락틴이 배란을 억제하니까. 그죠? 그거 보시고. 그리고 모유에 더 많은 게 뭐가 많다? 비타민 A, 요 당분이 많더라. 봐주십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얼굴 들어보시면 자, 초유라고 있어요. 자, 여기 젖병에다가 담아놨어요. 밑에 요 노란색 있죠? 꼭 달걀 우유 자체는 샛노랗죠? 이게 바로 뭐다? 초유예요. 얘가 초유예요. 그럼 이 우유는 좀 지나서 늘 이런 색깔로 나오죠? 이건 뭐라고 한다고 우리가? 성수는 지나서 나오는 그 일반 모유. 이거는 초반에 나오는 초유예요. 이 초유는 분만하고 나서 계속 나오진 않아. 정말 그 짧으니까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저도 직장생활 학교에 있었을 때 어느 선생님은 빨리 초유를 먹이려고 중간에 짜가지고요. 집에 그냥 퇴근할 때 칼퇴하면서 막 하시더라고. 애기한테 먹이려고. 자, 그러면 애기한테 이거 주면 이유는 뭐예요? 면역체가 많거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초유의 장점하면 면역체예요. 면역체. 그러면 이거 아까 했잖아요. 면역체를 준다는 말은 면역인데 주사를 한 거 아니죠? 자연. 그리고 면역체를 줬다는 말은 치료제를 준 거니까 수동. 자연 수동 면역인 거죠. 초유를 먹였다는 거는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초유는 분만하고 나서 초반에 잠깐 나오는 건데 이 초유를 주면 면역체가 많아서 애기한테도 좋고요. 또 하나가 참고로 뭐도 있냐면 초유 안에 애기가 쪽쪽쪽쪽 초유를 빨면 초유 속에도 염분이 들어있다? 근데 그 염분이 태아 몸속으로 들어가지. 장으로 들어갔지. 장으로 들어가면 뱃속에 태아였을 때 생긴 변, 태변. 그건 제가 빨리 나가는 게 좋다고 그래서 3일날 나가야 돼. 빨리 싸야 돼. 싸는 게 좋잖아요. 근데 엄마의 초유를 먹으면 염분이 장으로 들어가서 태변을 밀어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초유의 염분이 태변의 개설을 촉진하기 때문에 좋아요. 되셨죠? 세 가지인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초유에 좋은 면역체가 많다는 거 기억을 하시다. 그 다음에 자 너무 중요합니다. 저 유즙이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이에요.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유즙이 잘 나오게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이때 젖이 잘 나오게 한다는 말은 뭐예요? 내가 먹이겠다는 거예요? 안 먹이겠다는 거예요? 먹일 거예요. 먹일 거니까 잘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방법은 수분을 많이 먹어줘야 돼. 그래야 젖이 잘 나와. 그럼 수분 섭취를 증가한다 그러는데 보기에서 아주 야비하게 수분을 1500cc로 증가한다 하면 앞뒤가 안 맞아. 증가라는 말을 썼을 때는 한 3000cc 정도는 해야 증가하는 표현을 써야 돼. 그래서 수분의 섭취는 한 3000cc 정도로 증가시킨다. 그리고 외우지 않아도 잘 자고 잘 쉬고 이래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수유할 때 유즙이 잘 나오려면 일단 칼로리를 좀 더 먹어줘야 돼. 근데 얼마 정도 먹어주면 되냐면 수유는 하루 칼로리를 한 340 정도 더, 아니 340만 먹으라는 게 아니라 평소 먹던 것보다 한 340 정도만 더 먹으면 돼. 이게 정맥일 때. 그럼 340이면 여러분 햇반 정도밖에 안 돼. 햇반 한 320 정도 되잖아. 햇반 정도밖에 안 돼. 그것만 먹으면 됐어. 근데 우리 전맹이도 어땠어? 사골 먹고 애기한테 가야 되니까 온갖 다 먹었지. 전부 다 그거 어디로 갔다? 살로 간 거야. 그래서 애기 수유할 때는 340칼로리 정도만 증가하면 된다. 그 소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젖을 어찌나 잘 넣냐면 내 몸이 인지를 해야 돼. 자꾸 비워주면 이 주인님은 젖이 필요하구나 싶어서 젖이 더 잘 나와. 안 비워주고 애끼면, 우리 속담에 애끼면 똥된다 이 말하죠. 애끼면 필요 없구나 싶어서 잘 안 만들어. 그래서 세 번째 보시면 규칙적으로 먹여주세요. 규칙적으로 먹여주고 비워줘야 젖이 더 잘 생겨요.
그 말이고, 그리고 먹이고 났으면 내가 아기가 쪼쪼쪼 빨았는데 이게 좀 남았어요. 또 이쪽도 남았어. 그럼 남은 것은 어떤데? 비워야 돼. 그걸 아끼고 이렇게 아껴두면 안 나온다니까. 아, 이 사람은 요 정도밖에 필요 없구나 싶어서 안 만든다니까. 그래서 남은 젖은 어떻게 하다? 유방을 비워야 돼요. 비워줘야 돼요. 그 다음에 유방을 마사지를 잘 해줘야 돼. 그럼 유방 마사지를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 이거 안 짜고 젖이 있는데 아까워서 그냥 안 짜고 있죠. 그럼 어떤 일이 생겨? 모성관에서 유방이 돌덩이처럼 딱딱해지잖아요. 유방 우려, 유방 종참 이렇게 말했죠. 그럼 딱딱하게 되면 젖도 못 빨아요. 애기 주지도 못해, 아파서. 그럼 이때 유방을 비워주고 잘 나오게 하려면 마사지를 해야 돼. 그럼 마사지를 하는데 이쪽에 일단 더운 물 마사지, 찬 마사지 하면 어떤 마사지부터냐면 우선 아파, 전몸살 막 저기 차서 아파요. 묵지근히 아파요. 그리고 아픈 거를 좀 감소시키는 건 일단 제가 차가운 걸 했을 때 따뜻한 거 있어요. 차가운 거. 염장 입었을 때도 차가운 거 있잖아. 찬 거 먼저 해요. 그 다음에 찬 걸로 먼저 얼얼하게 좀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더운 물 찜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젖이 어떻게 부드러워졌겠지. 그걸 이제 짜주는 거죠. 마사지 하는 거죠. 그래서 유방 마사지를 해줘라. 그리고 잘 먹으라고 했으니까 고단백, 고열량 해줘라. 저라면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나머지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 3번, 4번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유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겁니다. 자, 수유 끝나고 나서, 자, 봐봐. 첫 번째 중에 아까 남은 것은 비우라고 했죠. 아끼면 똥된다 그랬죠. 그래서 수유 끝나고 남은 젖은 비워라. 그리고 수유할 때 아기가 개운한 상태로 먹게 하자고. 그러니까 수유하기 전에 혹시 쌌나 기저귀 확인하고, 그리고 수유하기 전에 그냥 옷 단축 풀어서 탁 내기면 애기 입에 균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수유 전에 유방을 물로 좀 씻어주고, 그리고 또 한쪽만 계속 먹이면 안 되고 좀 돌아가면서 바꾸고, 그리고 수유하기 전에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요즘까지 삽입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 꼭지만 애기 입에 넣어주면 못 받아요. 안 나와요. 그럼 애들도 성질피해요. 짜증내요. 그래서 어디까지? 요륜이라는 말은 여기 저 꼭지가 일단 요 주변까지 입에 쏙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령까지 삽입한다. 그 말이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틀은 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시켜야 돼. 그래서 중간중간에도 시키고, 그리고 수유 끝나고도 시키고, 틀은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죠. 우유에 비해서 모유에 많은 게 뭐랬어요? 비타민 A, 그리고 당분 이런 거 많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규칙적으로 수유해야 젖이 잘 나온다고 했지. 그럼 이때 규칙적인 게 얼마 간격으로 하는 걸 규칙적으로 제일 좋다고 생각한다? 3시간이에요. 그래서 10번 알아두세요. 3시간 간격으로 수유한다. 그런데 애기한테 먹이고 나서 젖병에다 받았어 해서 먹였어요. 그럼 남은 건 어떡하지? 그냥 먹였으면 상관없는데 젖병에 받아서 먹였다면 남은 우유는 버린다 하셔야 돼요. 냉장 보관한다 틀렸어요. 그래서 남은 우유는 버린다. 우유도 마찬가지예요. 우유도 버린다. 우유도 버릴 거예요.